팬데믹 이후에 대상포진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죠. 특히나 젊은 분들한테서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만 만들어내는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 친구가 신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룰이 약간은 변화가 생긴 거죠.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정말 빨리 낫는 질환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는 거는 저는 근육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10분이면 돼요, 본 운동은. 안녕하세요. 페인엑스라는 신생 스타트업의 CEO이자 닥터구글의 구재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트레스 지수 1위로 OECD에서 뽑히게 된 나라로 유명한데,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이 있지만 계속해서 분비되는 경우에는 우리 면역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사이드가 있어서 스트레스 사회에서는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의 면역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들을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많이 아는 바이러스가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입술, 성기 이런 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많이 났어요. 얼마 전에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그런 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죠. 그리고 대상포진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고요.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만나본 바이러스가 하필이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만 만들어내는 기침, 폐렴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 친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신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그냥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명이라든가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대상포진 환자분처럼 신경통증이라든가 안면마비라든가 이런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위장통증, 알 수 없는 흉통, 이런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들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물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면역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룰이 약간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 스트레스 사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면역 체계, 이 세 개가 합쳐지면서,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우리나라가 탑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독 대상포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상포진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죠. 특히나 젊은 분들한테서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상포진 하면 어르신들 병, 노인이 걸리는 병,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50세 이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한 젊은 층, 예를 들어서 평소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환자가 젊은 층인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맞기를 권유할 정도로 노인층의 환자분들 못지않게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는 거는 저는 근육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축시키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완시켜주는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완하는 거면 요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푸는 방법을 잘 알아요. 몸을 푼 다음에 본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워밍업이라는 거는 엔진의 상태를 잘 달릴 수 있게끔 부드럽게, 그리고 잘 이완되게,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감시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게 워밍업, 컨디션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본 운동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강화를 시키는 거고, 그 전에는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만드는 게 몸 풀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푸는 시간은 자기 나이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30대면 30분, 40대면 40분, 50대면 50분. 그럼 전체 60분 시간 중에 50대는 50분 해야죠. 10분이면 돼요, 보는 동안. 1분 동안 푸시업 60개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1분 동안 전력 질주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5분이면은 엄청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동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 주는 정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만 운동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림프순환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플로우라고 하죠. 몰입하듯이. 그런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몇 킬로를 칠 거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지금 충분히 이완시키고 있나? 근데 짜증나면 못 시킵니다. 쫓기면 못 시켜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에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살아있는 백신을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주사를 놔줘서 면역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적인지 아닌지를 인식한 다음에 얘들아 적이 들어왔어 하고 알려줘서 공격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바로 표지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표지인자만 검출해서 그거를 증폭시켜가지고 독성은 없앤 상태에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 이제 나온 거죠.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 생백신보다 좀 더 효과가 좋고, 옛날 방식에 약화되어 있는 백신은 면역이 너무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식 환자분들이라든가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걸려서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대상포진이 주인의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놓을 수 없었던 백신을 이제는 놓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면역력이 획득되면 나중에 생기더라도 독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시간이라든가 합병증 발생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증인데, 신경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잘못 이렇게 쳤을 때 찌릿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죠? 그 찌릿한 느낌이 한 번 이럴 게 아니라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조금 짜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경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고 물어봤을 때, 포탄에 맞아서 빨리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크림 전쟁 같이 그런 환자분들이 죽는 이유가 아파서 죽는다고 표현하죠. 사실은 신경을 절단하면서 거기서 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걸로 인한 쇼크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경통증을 한번 경험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통증의 묘사를 본인만의 단어로 묘사를 하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이 버닝 페인입니다. 불에 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슈팅, 전기로 채찍을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벼락을 맞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찌릿찌릿하다, 옥신옥신하다, 또는 조그만한 핀 같은 걸로 계속 찌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가려움증, 마지막에는 한쪽의 감각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외부 세계의 접촉 방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통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심해지면 합병증이 온다라는 것은 신경계 합병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계의 가장 탑은 뇌죠. 그다음에 척수고. 그래서 대상포진이 심해지는 분들은 보통 피부로 나오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서 척수염 또는 뇌 실질에 관련되어 있는 뇌수막염, 뇌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급성 합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타입인데, 만성으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이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치료하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지독한 신경병증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절망 또는 고립감이 심해져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자살 충동까지 생길 정도로 좋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정말 빨리 낫는 질환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후기에 왔더라도 치료만 제대로 하면 또 잘 낫는 질환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상포진을 치료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번 서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얼굴에 대한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뭔가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는 시간을 너무 오래 길게 잡지는 말고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잘못될 것 같다, 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대상포진은 잘 낫는 병으로 대표적이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잘 안 낫는 경우에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